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에 소송까지 벌이며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는데요.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면서 안 그래도 논란이 컸는데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발탁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갖고서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해서는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두고두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유명 사립고에 재학 중이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 변호사 측은 오히려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1, 2심과 대법원까지 강제 전학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3만여 명의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며 후임자 추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검사로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판사 출신의 연수원 동기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는데요. 담당 교사마저 반성하지 않는 아이 뒤에는 부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드러난 당시 상황을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동급생을 괴롭혔습니다.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라고 놀리며 따돌리고 피해자를 마주치면 더러우니 꺼지라며 무시했습니다. 또 검사는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며 검사인 아버지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이 된 직후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는 정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군과 부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봉사활동과 출석 정지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학생을 선도하려고 해도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면서 부모가 책임 인정을 두려워해 진술서를 전부 코치하고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뀐다고 진술할 정도였습니다. 교사가 나와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학생 혼자 독단적인 게 아니라 결국 부모가 조장하거나 방임했다는 거죠. 법원마저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 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전학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정 변호사 측은 판사 출신 연수원 동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임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재판 결과는 정 변호사 측의 패소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당초 검사로 아들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이어 아들의 신상까지 알려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것도 주말에 즉각 사의를 표명한 건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악재로 번지는 걸 조기에 차단하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로 읽히는데 야당은 검증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공식 임기 시작 전이라 인사명령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론을 내놓은 건 언론 보도 이후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대통령실 책임론으로까지 번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야당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진상을 규명하자 나섰고 여당 내에서도 아들이 받을 벌을 면하기 위해 법조인 지위를 이용했다며 사퇴 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거라 강조하는 등 2030 지지율 제고에 공을 들여온 터에 이들이 민감해하는 악재는 조기에 털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야당은 반복된 인사 논란에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랍니다. 또 사의 표명으로 가해 행위가 사라지진 않는다면서 정 변호사 부자와 국민의힘 모두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의 사의를 존중한다면서도 검증 체계 점검은 필요하다고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인사 추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을 겨냥해선 허물을 덮기 위해 편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와 달리 신속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전국 고교생 27만 명의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내신 점수와 등수,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황당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23일 낮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신입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가 통째로 외부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신입생 300여 명의 내신 점수와 등수까지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은 신입생 반편성 파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유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사고가 난 지 30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문자 한 통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내신 점수 등수까지 다 유출됐다고 하니까요. 내신 석차까지 담긴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열람했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인지를 했대요. 업무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7만 명의 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또다시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성적 유출 피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문자만 달랑 한 통 보내고 꼭 그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이미 7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성적 유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듬해 이 아파트의 화재 보험료는 무려 15배나 올랐습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다른 보험사 문을 두드려 봐도 견적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금융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6개월 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큰 불이 번졌던 한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을 들어둔 덕에 1억 2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문제는 새로 갱신되는 보험료였습니다. 지난해엔 440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번엔 6,350만 원으로 15배 가까이 오른 견적서가 최근 보험사에서 날아온 겁니다. 보험의 의미 자체가 없지 않느냐. 왜 1억 2천인데 6,300만 원을 내라 그러노. 이게 3년을 가면은 보험회사는 남는다 이거. 그러면 불나라고 저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더 되나. 물론 다른 보험사 가입도 알아봤지만 불이 났었다는 말을 듣고는 견적조차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예 제시를 안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이 보험회사 할 수밖에 없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이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곧바로 보험료를 절반 이상이나 낮춘 3천만 원짜리 견적서가 날아왔고
이후 국회에 또다시 민원을 넣었더니 이번엔 거기서 900만 원을 더 깎은 견적서가 온 겁니다. 해당 보험사는 정상요율을 적용한 합리적 보험료 산정이었다며 특약과 보장 한도를 조정하다 보니 차이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단체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화재가 난 경우엔 각종 특약 추가, 보장 한도 확대를 이유로 이렇게 고무줄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불이 난 뒤 보험료가 2배 이상 뛴 아파트는 82곳이나 됐는데 무려 18배나 뛴 곳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들이 견적조차 내주지 않은 건 처음 가입한 보험사에 몰아주기 위한 담합 정황까지 의심하게 합니다. 그 회사만이 하게끔 자기들끼리의 단합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시키는 과정이 금융감독원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단체 화재보험 보험료는 전체 관리비에 포함돼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